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아이오닉5가 또 사고를 쳤네. 이렇게 뭐 하루가 멀다고 사고를 쳐요. 콜로라도주의 이 로키 산맥에 파이스피크라는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 파이스피크 이 산봉우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이스피크 힐 클라임이라는 자동차 경주가 있습니다. 1916년에 시작이 됐어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로키 산맥의 19.99km에 156개의 급격한 코너를 돌아나가는 정말 극한 중의 극한의 레이스입니다. 리드브루클링 노르트 슈블라이페랑 길이는 비슷한데 이게 조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코너도 훨씬 많고, 그리고 해발 2,800m에서 시작해서 4,300m에서 끝이 나는 레이스입니다. 비교가 되질 않는. 여기에 아이오닉5N이 개조 차량 타임어택 스펙으로 참가를 했고 순정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타임어택 스펙이라고 해봤자 배터리 모tor은 똑같고요. 모터의 출력을 27마력 높였어요. 그래서 687마력으로. 그리고 공기역학 성능을 좀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타임어택에 맞게 뭐 타이어 18인치 슬릭 타이어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충격 완화 장치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튜닝을 해서 그 환경, 극강의 정말 내구성이 필요로 한 환경에서 최대한 기록이 나오게 투입이 됐습니다. 결과는 9분 30초대를 기록했는데, 모델 S 플레드의 타임어택 스펙의 개조 차량은 이보다 24초 느린 9분 54초. 와, 마력 차이가 한 350마력 차이가 나잖아요. 급이 다른 출력인데 24초면은 이거 너무나 격차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노르트 슐라이프의 기록은 모델 S 플레드가 아이오닉 5N보다 더 빠른데 말이죠. 대략 한 20초 정도 빠른가요? 네. 그것도 순정 모델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파이스피크 힐 클라임에서 더 빠른 기록이 나왔다 그러면 노르트 슐라이프에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 기록 차이가 나야 정상이거든요. 더 가혹한 환경에서 기록이 더 좋았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록이 사실 순정 그대로 발표된 게 과연 맞느냐. 노르트 슐라이프의 기록은 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노르트 슐라이프의 기록도 사실 순정으로 한다 그러면 7분 45초 기록보다도 모델 S 플레드가 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의심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한번 정정당당하게 한번 노르트 슐라이프에 보내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순정 아이오닉 5N과 기록을 잘 내기 위해서 탈거하고 내부를, 그 다음에 충격 완화 장치 집어넣고 출력을 살짝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한 타임어택 스펙이 무려 1분 19초나 빨랐습니다. 물론 니르브르클링 노르트 슐라이페와 파이스피크 힐 클라임 이 환경은 다른 환경이니까 그대로 이걸 대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가혹한 환경이라 그러면 그보다 덜한 환경에서는 가혹한 환경에서 냈던 기록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기록이 더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은 그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전체 기록이 10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니르브르클링 노르트 슐라이페 같은 경우에는 한 8분 정도로 해서 조금 짧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타임어택 모델이 노멀 모델 대비 10분 정도의 극한의 레이스에서 1분 19초를 줄여냈다면 노르트 슐라이페 비슷한 21km의 대략 7분 후반대 정도의 기록이 나오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를 줄여낼 수 있을까요? 예상을 해보면 한 40초에서 50초, 뭐 많게는 1분까지도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타이어만 변경을 해서 측정한 아이오닉5N 양산 모델이 7분 45초니까 그럼 타임어택 스펙은 뭐 너무 세게 잡지 말고 한 40초 정도만, 1분 19초면은 79초니까 거기에 딱 절반 정도, 40초 정도만
줄일 수 있다라고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그러면은 7분 5초 내외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 계산은 그냥 대입을 해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타이칸 터보 S의 바이작 패키지가 7분 7초대 기록을 냈단 말이에요. 이건 1100마력이 넘죠. 450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 스펙인데 아이오닉 5N 타임어택 스펙이 만약에 니르브르클링 노르트 슐라이페를 7분 초반대에 끊어서 타이칸 터보 S 바이작 패키지와 비슷하거나 더 앞서버리면 한마디로 포르쉐는 개망신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개망신이지.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웃겨서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웃겨서. 그러니까 뭐 포르쉐를 단정짓고 야 너희들은 이제 개망신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해봐야 알아요. 몰라. 상상하면 재밌잖아요. 그 찌질이라고 여겨졌던 대상이 갑자기 일진을 갖다가 시원하게 소년시대처럼 한 방 날려서 기절을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은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678마력의 2.2톤에 8천만 원이 안 되는 전기차를 이렇게 좀 손을 봐서 사실 바이작 패키지도 타임 어택 스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무게 덜어내고 출력 높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등한 그런 스펙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들어가서 7분 막 4초 5초 이렇게 기록을 내버리면 포르쉐는 진짜 그 다음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아이오닉 5N은 시작이라니까. 이게 보여줄 수 있는 현대 고성능 전기차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고성능이. 얘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제 아이오닉 6N이 공기 저항 개수 훨씬 더 낮고 세단으로서 뭐 차고도 더 내려서 레이아웃에서 오는 그런 하중 기동을 더 잘 견디고 출력을 예를 들어서 아직 마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투스테이지 모터에서 더 출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모터 역시도 지금 21,000rpm에서 한 30% 정도 마진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700마력 정도 살짝 올리고 그리고 현대가 에라 모르겠다 이 TVTC까지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타임어택 하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투입을 하면 7분 안쪽으로 6분 후반대 기록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희망해 볼 수 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와 포르쉐 전기차 관련해서 앞으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래. 지금 모델 S 플레드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모델 S 플레드야 사실 이건 뭐 스포츠 성능을 강화해서 야 우리가 스포츠 킹왕짱이야 하고 나온 모델도 아니고 모델 S 플레드가 서킷 못 돈다고 해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마력이 주는 1000마력이 넘어가는 그 상징성이 워낙 대단해서 그냥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는 거지만 포르쉐는 근데 아니잖아요. 포르쉐는 전 세계 레이스를 지배하던 동력 성능과 관련해서 비클 다이나믹스와 관련해서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그런 기업인데 전기차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쏟아 넣어서 타이칸 터보 S 페이트리프트의 바이작 패키지를 냈는데 아직 제네시스의 고성능도 안 나왔고 첫 번째 전기차 고성능에서 그냥 CUV야 그것도 스포츠형 모델도 아니고 이런 모델이 설렁설렁 조기축구 복장 와가지고 뛰었는데 타이칸 터보 S 바이작 패키지를 앞서버리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와 개망신도 개망신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르쉐의 고성능 전기차 전략이 앞날이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물론 대응을 하겠지. 뭔가 보여주겠죠. 뭐 쥐어짜서라도 뭔가를 내겠지. 이래서 경쟁은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결과를 아마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 이게 전기차 시대에 팔이 뒤집히고 있구나. 지도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이칸 뭐 포르쉐 옹호하시는 분들이 그래 뭐 명품은 성능으로 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뭐 평생 현기차나 타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고 좀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다독여 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사업하면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제 이제 지인도 요식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우루스 있고요, 타이칸 터보 S 있고 차가 많아요. 근데 데일리카 타듯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뭐 타이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다가 주말에 즐기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이고 자동차를 내 도구처럼 예, 잘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워딩 하나하나에 막 일희일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비난하고 인신공격하고 그래 너희는 현대차만 타고 아유 이런 찌질이 거지들 뭐 이렇게 워딩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을 나타낼 수 있다니 그게 전부인 거예요. 얼마나 딱해. 인생을 살면서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게 하나 딸랑 자동차 한 대라 그러면 그 인생은 진짜 뭐 그것도 못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인생처럼 보이겠으나 예, 정말로 성공하신 분들이나 인생을 잘 사시는 분들은 혀를 끌끌 찰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자동차 가지고 뭘 판단하고 막 감정 싸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막 다독여주고 얘야 그러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고, 정말 포르쉐를 성공의 상징으로 잘 즐기시는 분들은 오! 한 번 더 사봐야 되겠다. 내가 내 컬렉션에 더 요걸 포함시켜서 아이언5M? 야 그게 그렇게 좋아? 나도 이거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고서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컬렉션 하나에 뭐 플러스를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더 흥미롭고 더 관심을 통해서 야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 재밌게 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타이칸 타실 때는 뭐 기술이 떨어지니까 아우 내 차 왜 이렇게 요즘 개망신이지 이런 생각 안 해요. 포르쉐는 또 이런 면이 좋구나. 아 또 타보니까 포르쉐만의 느낌이 있구나 해서 또 타고 아이언5N을 타면 야 이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기차 끝판왕 기술에 가까운 그런 밸런스가 여기 담겨져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시작이야? 오 이거 신박하고만 하면서 또 그 재미를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네. 자 재밌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아이오닉5 타고 부산 갈 건데 아이오닉5N을 타고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